자,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이제 지금 고용과 또 인장 등록, 여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이제 사무실을 오픈하기 전에 이제 나머지 이 법에서 뭐를 하고 나서 오픈해야 하는 이런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장 등록을 이제 봤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 이번 시간에 보는 게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입니다. 17조에 여러분 17조를 보시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개시, 개업공유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증 등의 게시가 뭐겠어요? 새로이 사무소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장 등록도 했고, 또 고용인도 다 채용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뭐 여기다가 뭐 테이블을 몇 개 놓고 소파를 놓고 뭐 이런 부분을 알아서 하겠지만, 여기에 사무실에다가 게시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꼭 게시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그리고 중개보수 실비 요일 및 한도액표, 개업공유중개사 및 소속공유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4개는 꼭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통상적으로 이 경우에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하는 이런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 의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단답식 개념으로 보면은 이 4가지다 보니까 다음 중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의무사항이 아닌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 4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건 중개사무소를 개업하기 전에 고용인도 채용했고 인장도 등록했다 하면, 인장이야 뭐 기본적으로 사무실 책상에 있겠지만 이 누가 와서 손님이 의뢰인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 실비의 요일 및 한도액표, 개업공유중개 및 소속공유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걸 꼭 해야 됩니다. 아마 요 내용을 보시고 이제 여러분이 중개사무실을 가거나 이렇게 보시면 각 중개사무실마다 이런 거를 다 게시했습니다. 요걸 게시를 안 한 곳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 30만 원의 벌금을 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서 간혹 가다가 이 개업공유중개사 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거를 귀찮아서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단속 나오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개사무소의 명칭이에요. 이제 공유중개사 여기다 이제 다 누구나 자기 그 사무소의 그 회사의 명칭이 있듯이 중개사무소도 이제 이 명칭이 있는데 18조에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조의 명칭. 그래서 개업공유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그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제한하는 이유는 개업공유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경우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고, 간판 철거 명령 및 행정 대집행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지나시다가 보면은 무슨 공유중개사 사무소, 또 공유중개사 무슨 사무소, 이런 걸 많이 볼 겁니다. 이게 그냥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이 공공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여기다 뭐 이름을 넣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본인이 사용하는 애칭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해서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사용이 가능하고, 또 공인중개사 무슨 사무소, 이런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무슨 부동산 중개 사무소, 또 부동산 중개 무슨 사무소, 이런 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아마 거의 요 정도 선에서 많이 볼 겁니다. 근데 무슨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 이건 안 되고 부동산 컨설팅 무슨 사무소 그리고 무슨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 그리고 무슨 공인중개업 사무소 이런 거를 간판으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동산 중개 앤드 컨설팅 사무소 요거는 사용이 돼요. 그리고 무슨 부동산 중개 법인 요거는 사용 가능하고 무슨 공인중개 사무소 요거 여기서 사자가 빠지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무소 이건 안 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어떤 간판이 사용되고 안 되는지 이걸 왜 그리냐?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 문제 중 사용할 수 있는 간판은 어떤 것이냐? 요것처럼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둘 중에 얘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용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요 내용을 보시고 요게 이제 다음 중 사용 가능한 그 간판은 어떤 것이냐 사용이 안 되는 간판은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나왔었고 그러니까 요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19조입니다. 지금 18조에 대한 부분을 받고 또 이제 19조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대여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이제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도 뭐 이런 제의가 왔었는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이제 졸업하고 바로 이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이걸 자격증을 장롱에 잘 보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는 친구나 지인이 와서 야, 너 그 자격증 장롱에 보관하지 말고 나를 빌려줘라. 내가 너 한 달에 얼마씩 줄게. 이런 식으로 제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그래? 이거 우리 교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야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문제 없어. 아무런 문제 없어. 하고 얘기를 하면 그래 뭐 내가 너 잘하니까 빌려줄게 하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또 등록을 취소도 받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양수, 대여받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여기에 대한 제재는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 빌린 자격증을 가지고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가 되고 행위자를 벌한 후에 개업공인중개사에도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이제 처해지는데 상당한 주의시 예외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보다는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 상당한 주의시 예외라는 거는 진짜 증명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등록증, 공인중개사 이 등록증을 대여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또 등록증도 이 부분을 대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또 휴업 및 폐업 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또한 같다 되어 있고 1항, 그러니까 3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개업공유증에서는 3개월까지는 자기가 뭐 등록증을 받고 영업을 안 해도 돼요. 뭐 3개월까지. 근데 3개월이 지나도록 영업을 안 하거나 그러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6월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월을 초과해서 이 휴업 또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할 수가 있는 이 부분인데 어떤 것이냐?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아 그것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휴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폐업 시 이 법에서는 사전 신고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즉 내가 3월을 초과할 때는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이후에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3개월 지난 이후에 내가 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할 때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내용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기간을 연장하고 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만료 전까지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 의한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고 1회의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다시 6개월간 휴업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휴업기간 연장 횟수에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즉 3개월을 초과할 때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일반적인 거는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그 6개월 한 번 연장이 6개월인데 그 연장에 대한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6개월 지나서 또 내가 더 해야겠다 할 때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6개월 굳이 6개월이 아니고 아까 같은 4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번의 휴업 신고로 그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휴업한 중개업을 다시 재개하고자 할 때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를 위반할 때는 100만 원의 가태료 근데 이때 기준은 보통 20만 원을 한다는 거 등록가점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했던 부분들 뭘 게시해야 되는지 또 사무소 인장 등록에 대한 거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그리고 사무소를 휴업과 폐업하고 하는 거 그리고 교재는 사무소의 이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무소 이전은 페이지 120페이지 우리가 그 전에 다 배웠죠. 10일 이내에 이전하고 나서 신고한다는 거 그리고 등록관청 밖으로 갔을 때는 그쪽에 가서 한다는 거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했고 휴업과 폐업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이제 중개 업무에 대해서는 마지막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등 이거는 중개업법 18조의 2입니다. 개업공유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유중개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그리고 개업공유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계약공유자의 성명을 꼭 표시를 하고서 중개대상물을 광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업을 하기 전에 이제 나에 대한 광고라든지 여기다 이렇게 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한다든지 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내가 광고를 해야만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니까 일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하는 부분 속에서 이런 표시 광고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그 표시 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또 이 성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면 꼭 거기에 기재를 하면서 해야지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하면
그거는 불법이다. 위법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20조까지 우리가 수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21조 수업 폐업까지 이제 봤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봤는데, 법조항으로 이제 간판의 철거, 요건 아까 이제 앞에서 명칭할 때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업을 21조의 2까지 우리가 이제 법률 조항은 21조의 2까지 수업을 한 거고, 여기까지 해서 중개 업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개업을 하고자 할 때 사무실을 준비해서 실무 교육을 받고 중개업 등록을 해서 그 등록한 이후에 이제 등록증을 받아놓고 또 인장 등록을 하고 또 어디다 게시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간판을 어떻게 하는지, 광고물을 할 때 어떻게 광고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쭉 봤던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봤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이제 개업을 한 겁니다. 개업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지금까지는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등록을 하고 이후에 인장 등록하고 간판을 만들고 또 게시를 어떤 걸 게시를 해야 되고, 광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직원을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다 해야 할 거를 다 공부한 거예요. 이게 이제는 다음 주부터 뭐냐?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오늘 수업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지난주 중간고사 보기 전보다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을 가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사실 앞에서 다 했어요. 이제는 그냥 조항에 따라서 술술 흘러가는 대로 읽어만 보셔도, 사실 그냥 오늘 배운 건 여러분이 이 수업 안 듣고도 그냥 읽어만 보셔도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보신 거고, 아마 다음 주부터 수업하는 내용도 역시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 역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적인 내용을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들으시고, 중요한 건 실무적인 부분이 같이 첨부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도를 보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하면 더 효과가 좋은데,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수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잘 전달이 되려는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중개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거,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쓸 때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림으로써 여러분에게 좋은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났는데 끝까지 여러분 수업 잘 들으시고, 이번 주에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시험 잘 보셔서 꼭 좋은 결과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